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제 오늘 이름은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이제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장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 정치 활동 금지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시 통제 이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방탄국회, 두 번째 공직자 탄핵, 세 번째 특검법 남발, 네 번째 예산삭감 등을 들었습니다. 여야 정치 세력이 여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 정치 세력이 국회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 또 부정선거 의혹도 거론하면서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 외부 감시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엄이라는 그런 수단을 쓴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모기 잡는데 이제 소 잡는 칼을 쓴 격이고 헌법 77조에 위배된다는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애 여론전을 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까? 하기. 전 처음에는 양심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자백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일단은 방탄국회, 공직자 탄핵, 특검법 남발, 예산 삭감 요 네 가지는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여당의 일부 인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법률 테두리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장하고 있는 여야 합의의 정신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다?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헌정 질서 자체를 타격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고령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정치적 권능, 그러니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어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 했다는 게 내란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양심 고백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거 내란 맞다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국민에게 향한 게 아니라 국회에 향한 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늘어나요. 뭐 통행 금지하려고 했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시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건 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의사 처단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의사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포고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하에 했다는 거를 자백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그 지금 태극기 부대들 난리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 주기 위한 것이고 이 자체의 법률적으로 보면 이거 다 자백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구속돼 있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용산 대통령 관저를 향해서 전서구를 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전쟁할 때 비둘기를 띄워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제 그 변호인 그 반박 중에 좀 논란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포고령의 통행 금지를 담으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경종을 울리자는 계엄의 목적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해 버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일종의 법적 사전 조율이죠. 전서구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인이 주도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 뭐 확인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헌법 재판이나 탄핵 심판이나 수사에서도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론하는 것은 방금 전에 한기 전 부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진영 전략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됐든 최근에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에도 탄핵 소추 가결 이후에도 뭐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걸 통해서 봐라 8년 전하고는 다르지 않냐. 물론 8년 전하고는 다른 사항은 분명하지만 그 신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뭐 잘못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붕괴되는 데에 대한 그 학습 효과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진영을 계속해서 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일부 언론들은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호의적으로 이런 기사를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쪽에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진영 싸움이죠. 뭐 따지고 보면 민주당도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 진영 싸움을 통해서
진지를 구축한다 이런 의미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말도 안 되고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또 저는 약간 특이하게 봤던 대목이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홍정원 국정원 차장도 그렇고 누구누구 특정해서 또 그 거론이 됐고 그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단 말이죠. 개헌법에 따라 체포조 운영할 수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지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우리 헌법 77조도 보면 정치활동 금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국회활동 중지. 그렇죠. 근데 이런 설명을 변호사들이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어제 이걸 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손을 내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은근히 매긴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란죄 부분은 우리 함께 손잡고 이건 우리가 벗어나도록 합시다. 이 내란죄를 벗기 위해서는 국회 활동을 어찌됐건 중지하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체포조 운영도 안 했고 네. 그리고 이 또 국회 그 병력 하는 경우에도 뭐 살살하라고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남는 건 이제 직권남용 혐의만 남는 거잖아요. 내란죄를 이제 벗고 나면 예.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저보다 윤 대통령이 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한 7대3 정도로 나눕시다. 그 얘기를 지금 어제 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원영숙 단장은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근데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 기존의 장군들과 관련해 가지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변호인을 통한 메시지가 나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곧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이제 변호인 통해 가지고 지금 타이밍을 이야기한 것 같고. 계속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야당도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체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에 의한 체포는 안 되니까 그거를 영장 없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입증이 되면 이게 그 굉장히 위헌적인 계엄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명해지니까 논리로 계속 그 체포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인영 특수전 사령관도 본인이 지금 워딩으로 진술한 부분은 끌어내라고 한 거고 끌어내라는 건 체포가 아닙니다. 그 외에 체포라고 분명하게 워딩으로 나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체포를 시인했네. 뭐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조를 시인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아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도 가짜뉴스가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나오는 판에 더 뭐 이야기할 부분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이 지금 그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겁니다. 직권남용에 관련 수사라고 하는데 작은 사건에 관련해서 큰 수사를 하는 게 전형적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별건 수사에 해당이 돼요. 근데 또 내란 수사 관련해서는 다시 이번에는 공수처에 이첩을 시켰죠.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게 맞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이제 수사기관들의 수사들이 무슨 경마 중계하듯이 몰아가기 식으로 하고 수사권을 지키지도 않고 진행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 부분도 법원에 가면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그런 방어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반론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체포조에 집중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원래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은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래 뭐 체포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체포조 얘기 그러면 제가 동의 안 하지만 수용한다고 치고 그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던 것은 전 국민이 다 본 거잖아요. 근데 형법상 법조인이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 것 중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은 체포가 핵심이 아니라 헌법기관을 강제적으로 물리력으로 동원해서 그 권능을 상실케 하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체포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은 국헌문란이 아닌지 맞는지를 제가 법률가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국민한테 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까 김용현 장관의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통치기구고 국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 뭘 대의하냐면 민의를 대의하잖아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한테 총칼을 들이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제가 답을 하면 예. 되는 거죠. 자, 우선은 그 국회의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해제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권능을 막았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의결하지 못하게 아니면 계엄 해제하지 못하게 거기에 관한 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없었다라는 게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대의기간이라고 국회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뽑히지 않았나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대통령이 하는 일에 본인들이 이제 그 갖가지 헌법상의 권능을 가지고 태클을 걸어 왔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을 했다. 저도 비상계엄 무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며 헌법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고 헌법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질서 있게 그 규정해 놓은 게 헌법이니까 그게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질문 안 드릴 텐데 하나만 더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셔서 제가 말하는 거는 국회 의결을 막았다 안 막았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그 군이 본회의장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들어간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원단장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끌어내라는 거하고 조용히 모시고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특전사가 군에 투입됐는데 체포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체포라는 거는 아니, 그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 특정한 장소에 알겠는데 한동안 시간 이상을 인치를 시켜 놓는 그러니까 거예요. 군인들이 들어가서 특전사 요원들이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들어가 가지고 의원님들 저 잠깐 좀 밖으로 좀 저희가 모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조용히 끌고 나와도 그거는 사실은 끌어낸 거고 그거는 거의 뭐 연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결을 아니, 못하게 그러니까 막은 거잖아요. 그게. 그 의교 방해이고. 사람을 조용히 끌고 나와서 어디 가둬놓으면 맞아요. 그거는 체포도 맞고 그것도 구금도 맞고 다 맞는데 어딘가 들어가지 못하게만 하고 그분이 제주도를 가든 서울을 가든 뭐 어디 남양주를 가든 그 사람이 딴 데 가는 거를 막지 않으면 그거는 체포가 아니라는 거라는 게. 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고요. 우리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란범들이 더 큰 소리를 치다니 기가 막히다. 말로만 듣던 물귀신 작전인가 이런 비판 의견 주셨습니다. 내란죄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니까 일부 혐의 인정해서 형량 낮추려는 거다. 어제 그 변호사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극우 결집하려는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 자, 그래도 큰 건 하나 건졌다. 계엄 전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알렸다고 김용현 변호사들이 실토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 그나저나 한덕수 팀키는 실수야 고의야. 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정말 조금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야 정치 세력이 국회 권능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 해서 이제 결국 계엄을 했다고 이제 변호사들이 주장을 했는데 여야 여기 이제 여당까지 들어가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도 체포 대상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까지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득이 됩니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글쎄 이런 제가 말할 사람. 곤란하시니까 답변하기 어렵죠. 네. 예, 자 거기서 일단 멈추고 지금 민주당 내 군사 전문가 부승찬 의원이 있죠. 군 전문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모종의 계획을 갖고 전체 군을 움직이려 했던 새로운 인물을 공개하겠다고 어제 방송에 나와서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고요. 마지막 확인 단계 30일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내용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했다라는 게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데 이 폭로가 뭐일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대략 이제 뭔가 군내에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알려진 인물인 것 같아요. 뭐 직위도 좀 뭐 꽤 있는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이 이제 군대를 상당수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이제 그 정황이 있어서 그 관련한 이제 제보를 이제 받았다는 거고,
그 공개되면 이제 뭐 알려지긴 하겠죠. 뭐 얼마 전에 뭐 지상전 사령관인가 뭐 그분이 휘하에 25만 정도 있는데 그분도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소리 그래요? 좀 나오긴 했었죠. 그런데 뭐 개연성은 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저는 여전히 그 풀리지 않는 퍼즐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ID 블랙 요원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왜 실행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과도 연관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정보사 이제 전현직 이런 현직은 아니네요. 전직 그 두 사람 그 정보사령관들 지금 연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제 한데 저는 그 군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이번 비상계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 대통령은 자기가 뭐 이제 국가 원수니까 비상계엄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제 했겠죠. 그런데 군내 핵심들은 좀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2차 계엄과 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저는 2차 계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오히려 배제한 형태의 그 계엄 상황을 상정했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혹을 좀 많이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군 내에서 윤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추가적인 그런 비상계엄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탄핵 심판 국면이라는 것도 있을 테지만 예. 한편으로는 지금 주요 군인들이 체포되기도 하고 또 구속되기도 하고 사실상 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도 브래드 셔먼 같은 하원 의원은 국지전에 그 가능성이 있다니 무슨 말이냐.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인 확인 없이 그러니까 부성찬 의원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또 공개라면은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이게 참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국지전으로 간다라는 것은 북한과의 이 상황도 있고 또 우리는 분명히 미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큰 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더 크게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첩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백령도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 부분은 군 관련돼서는 특히 북한과의 국지전 관련된 부분은 이건 외환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우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계엄 인물로 누가 공개될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패턴을 보면 김건희 여사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기승전 모든 원인은 특히나 나쁜 일이 발생하는 모든 원인은 김건희 여사로 이렇게 수렴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군을 움직이려는 뭐 그 주수를 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뭐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막연한 그동안의 민주당 인사들이 해왔던 발언을 보면 추측이에요. 근데 나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노상원이라는 이 사람의 그런 그 스토리가 그렇게 발화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와가지고는 노상원이 뭐 수첩에 뭘 썼다. 아니 자기 일기장에 뭘 쓰고 수첩에 뭘 쓴 게 그러면 대통령하고 뭘 어떤 비상계엄을 하고 뭐 나라를 뭐 뒤엎고 이런 거였느냐. 인과관계가 너무 먼 거예요. 정보사령관끼리 뭐 만났다 그러는데 전현직 정보 업무는 원래 기밀이 유지가 됩니다. 전 정보사령관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이 비상계엄 문제가 아니라 공개를 못하죠 당연히. 옛날에 그때 정보사령관 했을 때 이 일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일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뭐 다 뭉게뭉게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영화 스타워즈를 봤으면 아 대통령이 우주정복을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나올 기세예요. 근데 지금 그 노상원에 대한 어떤 그 휘발성이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이 됩니다. 하한기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오물풍성 원점 타격이나 NL 근처에서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보도와 정황 증거로 따라서 노상원 얘기 아니더라도 그 수첩이 아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나왔고 이거는 의혹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있다고 부승찬 의원이 얘기를 하니 그거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가 나오는지를 며칠 기다려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HID 블랙 요원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뭐 아까 체포 얘기랑 이어지는데 뭐 얘기 못한 거까지 여기 섞어 얘기하면 국회의장 공간에도 군인들이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경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래요. 근데 사실은 경호를 받는 대상과 협조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동선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풀리지 않는 퍼즐이 있다고 아까 전에 이종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폭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 뭐가 터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